자, 이번 클립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 언어 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자성어를 섞어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자성어들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을 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 중국의 나라들이죠. 자, 하나라, 중국의 전설상의 나라죠. 그 다음 이제 이 은나라, 원래가 이게 상나라죠. 하지만 이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기 때문에 은나라라고도 불리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은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북이 덕자, 게다가 글자를 새기는 갑골 문자를 갖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라는 이 멸망할 시점에 누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냐? 이 걸왕이라는 사람이 자, 주변 부족들하고 전투를 해서 병합을 시키고 나라를 키워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와중에 누굴 잡아옵니까? 포로를 잡아오죠. 그 포로의 이름 말리라는 여자를 잡아오죠. 근데 이 말리가 이뻤던 나머지 어떻게 걸왕이 정사는 뒷전이고 말리에게 빠져갖고 흥청망청 언제가만 저기로 노는 거죠. 자, 그때 이 말리를 위해서 술로서 즉 연못을 만들고요. 고기를 매달아서 나뭇가지에 매달아서 고기 숲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지육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상나라, 은나라. 자, 이 은나라도 멸망할 시점에 누가? 주왕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도 잡아온 이 포로 중에 달기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달기가 주왕을 잘 이용했던 모양입니다. 되게 또 성격도 포악했고요. 어떤 짓을 했느냐? 자, 숯불이 이글거리는 이 구덩이에 기름을 바른 구리 기둥을 딱 걸쳐놓고 그러면 벌겋게 달궈질 거 아닙니까? 그 위로 제수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답니다. 그걸 바로 포락지형이라고 하죠. 심지어 또 어떤 짓을 했느냐? 자, 그러면은 이 충신들이 충원을 구할 거 아닙니까? 이 달기를 멀리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 충신들을 잡아서 젓갈을 만들고요. 포를 떠서 안주를 했답니다. 이런 짓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망하고 그 다음 주나라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주나라가 망할 이 시점에는 누가 또 통치를 했느냐? 유왕이라는 자가 통치를 했죠. 거기에 이 포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웃음이 그렇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웃지를 않게 웃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이 비단 찢어지는 소리에 빛이 웃음을 띠더랍니다. 미소를 띠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하들을 시켜서 계속 비단을 짓게 하고 실수로 올려진 이 봉화대의 봉화로 인해 가지고 군사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더랍니다. 붉은 입술 사이로 이빨을 드러낸 채로. 그래서 어떻게? 계속 봉화를 올리는데 실제로 견중족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장난인 줄 알고 대비책을 안 세운 나머지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붉은 입술 속에 하얀 이빨이라는 것에 이 단순호치, 즉 미인을 뜻하죠. 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은주 나라까지 이 공통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자, 뭐 여기 보면 그까지로 얘기하면 여자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자성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경국지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자, 기울경자의 나라국자, 의도사지자의 비색자. 자, 색에 빠져서 이 나라가 기울는지도 모른다라는 즉 그런 뭐뭐 말입니까? 그만큼 이 이쁜 여자를 또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자, 실제로 이거는 프랑스 말입니다. 요 경국지색을 정확히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페러 이렇게도 표현하죠. 영어로는 실제로는 프랑스에서 온 거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파머파탈, 치명적인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로 요거에 대비되는 치명적인 남자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엄마가 프랑스어로 남자 아닙니까? 엄마 페럴, 엄페럴, 즉 어머파탈, 치명적인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주나라가 망하고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춘추 전국시대 아닙니까? 자, 정확히는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나뉘죠. 춘추시대는 BC
770에서 403년, 전국 시대는 BC 403년에서 221년까지 이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춘추 전국 시대 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느냐? 이 춘추는 공자가 지은 이 춘추라는 책에서 나온 거고요. 전국이라는 것은 전한 시대에 유한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전국 책에서 따와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춘추 시대는 정확히 어떤 시대냐? 200개 제후 200개 제후 지역, 제후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 난립한 상황이고 그게 정리가 돼서 전국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10개국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춘추 시대 200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냐? 이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다 하죠. 근데 어느 날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배를 탔는데 원수지간에 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침수하고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물을 퍼내고 그렇게 해서 겨우 강을 건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가의 동침, 그걸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오월동주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에 탔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 춘추 전국 시대 또 이 여러 영웅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군웅혈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무장들도 그렇지만 어디에 정신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이 문인들도 나타나죠. 공자를 필두로 한 노자, 맹자, 순자 여러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어떤 이 특정한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제자 백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요게 요때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춘추 시대가 지나고 전국 시대로 넘어가. 자, 그다음 이 전국 시대 말기에 딱 요 진나라, 그다음 위제, 한전, 제초 이래가지고 7개의 나라가 남죠. 요게 바로 흔히 말하는 전국 칠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이 진나라가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죠. 이 다른 나라들을 흡수, 병합, 통합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이 나라들을 흡수, 병합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살살 꼬시고 하는 행으로 가는 연행책을 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 이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 초나라를 필두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정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합종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합종연행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그래도 어찌됐든 결국에는 어떻게 진나라로 흡수 통합돼 가지고 이 중국이 전 중국이 최초로 한 나라 안에 즉 완벽하게 통합된 이 나라로 하나의 질서가 정립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진나라 통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과 관련된 말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진시황이 근데 통합을 해놓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 만리장성을 개보수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전국을 시찰하고 이러던 와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격사를 하죠. 통합된 지 10여 년 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또 쪼개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진시황이 중국의 이 신화를 보시면요, 최초의 그 대신 반고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 반고의 신이 쪼개져 가지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관장하는 신농이라는 신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황제라는 신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들끼리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신들의 세계를 천하통일하는 그 신 이름이 뭡니까? 황제신 아닙니까? 자, 그래 이 진시황이 우리는 이 황제신의 후예다. 그러니 여러 부족들이 통합한 왕들이 있지만 나는 그 왕 중에 왕이다. 그러니 이 황제의 후손으로 나를 칭해라. 그래서 나를 최초의 황제라고 불러라. 이래서 이 진시황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로 등극을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
중국의 영어식 표기는 뭡니까? 차이나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A가 붙으면은 small 내지는 뭐 또는 후손, 자손 이런 뜻의 의미거든요. 진, 여기가 바로 최초의 중국 통일왕조 진을 의미하고 진의 후손, 후예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드라큘라 우리 들어보실 겁니다. 그 A가 붙지 않습니까? 드래클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진나라가 그러면은 통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시황이 죽고 또 나라가 쪼개지죠. 그래서 다른 제후 세력들이 또 어떻게 자기가 한번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전체 전 중국을 통일해 볼까 싶어서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뭡니까? 초나라 한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초한지가 있고요.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을 게임으로 만든 게 우리가 뭡니까? 장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초나라 한나라 한번 보시면은 한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초나라에는 누가? 항우가 있죠. 그 항우장사 때 항우 아닙니까? 뭐 싸움의 신 정도로 불리죠. 그런데 절대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질 않았답니다. 유방 이 사람은 되게 유약하답니다. 그렇지만 못생겼고 힘도 없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안 갖춘 듯 하지만 딱 하나 잘하는 게 바로 신하들의 말을 철저하게 잘 믿었던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이 항우는 싸움만 나가면은 백전백승이었는데 그래도 초나라와 한나라가 일생일대에 이제 대결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항우가 이 신하들의 말을 믿지 않고 무전략으로 그냥 밀어붙인 나머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한나라의 이 사면을 둘러싸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한나라가 쓴 전략이 뭡니까? 이 한나라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락을 연주한 이 사면 초가가 여기서 나오죠. 자, 그리고 오늘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을 뭐라고 합니까? 패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항우의 옆에는 또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우희라는 여성이 있었죠. 우희. 자, 근데 이 전세나 들어가는 전세가 보니까 역전될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우에게 소위 말하는 유언을 남겨놓고 자결을 하죠. 그동안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내용을 남겨놓고 그래서 결국 항우와 우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별을 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패왕별위 아닙니까? 우희와 이 패왕 즉 항우와 우희가 이별했다는 뜻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중국에서 어떻게 정덕을 만들어서 계속 공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요 정도도 우리가 그 내막을 알고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 용어로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